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74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5번째로 개발했는데 곧 2027년경에 대만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니까 이 핵미사일 있잖아요. SLBM 이거 뭐 어떤 책에는 7,200km다 사정거리가 어떤 데는 8,000km 나왔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운용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죠. 국민들의 관심사가 요즘에는 안보, 국방, 무기, 방위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데 저의 군생활 30년을 통해서 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문제들에서 쉽고 또 재미있고 또 심도 있게 이런 상황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8일 날 대만 서쪽 200km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진먼섬에서 46km 해점에서 중국의 진급 잠수함이 부상을 했어요. 그 어선이 이제 촬영을 해서 보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뭐 고장난 거 아니냐, 핵잠수함에 핵무기 싣고 있는 잠수함이 왜 갑자기 부상한단 말이냐. 원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원래 이 은밀하게 기동해야 돼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부 장관 뭐 이런 수준에서만 알 정도로 동선이 감춰지는 건데 이런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불쑥 나타나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부터 시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후속보도가 없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 핵잠수함 기지는 중국의 하이난 섬이라고 있어요. 맨 하단에. 거기는 천혜적으로 굉장히 은밀한 곳인데 태평양을 나가기도 좋고. 근데 여기에 있던 잠수함이 북해 쪽으로, 북쪽에 수리 이 기지를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그쪽에 나타났느냐. 원래 잠수함은 수심이 충분히 확보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기동하는데 서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데는 뭐 중간점은 80m 정도 있지만 연안으로 좀 붙으면 30m, 50m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부상해서 가는 게 안전해요. 수십억 달러 되는 잠수함이 좌초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상해서 안전하게 가는 방편을 택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여러 종류의 핵추인 잠수함이 있어요. 첫째 뭐 시합급 또는 샤급이라고 하는 게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가 진급, 다음이 단급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진급 잠수함은 중국이 8척을 건조 계획했는데 지금 6척이 건조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주력 핵추인 잠수함이다.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근데 이거는 길이가 135m고 톤수는 수중에서 11,000톤 정도 되고, 중국이 자랑하는 주이랑2 이 핵미사일 있잖아요. SLBM 이건 뭐 어떤 책에는 7,200km다 사정거리가 어떤 데는 8,000km 나왔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운용하고 있죠. 지금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곧 2027년경에 대만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무튼 간에 미국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자기 앞마당이라고 하는 서해, 뭐 남사군들 이런 데 근접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잠수함을 통해서 계속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수중에서는 잠수함이 적잠수함하고 평상시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문제 함부로 개입하지 마. 우리도 이런 핵잠수함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 역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잠수함이 일단 부두를 출항하면 안 보이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특히 이제 어선이나 어망 이런 건 피해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당히 깊은 심도에서 이동하면서 일체 적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2021년도에는 서해 흑산도군에서 중국 잠수함이 한번 발견됐고, 2022년도에는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는 잦은 출몰을 통해서 뭐 자기들을 반대하는 세력들,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 견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핵잠수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잠수함이 계속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출현한다는 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중국이 잠수함을 지금 73척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 자료가 있겠지만은 제인영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인되는 IHS사에서 발행되는 건데, 여기에는 모든 선박의 재원, 그 다음에 건조 역사 이런 기록돼 있어요. 거기를 저는 준용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2022년, 2023년 판엔 73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핵추인 잠수함이 15척, 디젤 잠수함이 58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5척의 핵추인 잠수함 중에서 진급이 6척, 나머지는 이제 상급이나 시하급 이런 잠수함, 공격 잠수함, 공격 핵추인 잠수함이 분리되어 있고, 아무튼 73척이라는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많은 거는 이제 북한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80여 척 가지고 있는 북한은 핵잠수함이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교는 안 되고, 아무튼 중국은 그런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이제 잠수함을 분류하는 거는 서방 세계, 그러니까 나토라고, 나토 세계에서 붙여주는 이름이 있고 중국 자체에서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토에서 붙여주는 것들은 진급, 단급 해가지고 그 왕조 이름이고,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1년번호 붙인 것들은 091, 092, 093, 095까지, 096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091 핵추인 잠수함 같은 경우는 091, 093, 095 그런데 그거는 핵무기를 싣지 않은 잠수함. 그다음에 092, 094, 096은 핵무기 실은 잠수함. 나머지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03 시리즈로 나가요. 033은 맨 먼저 러시아부터 이제 도입한 거고, 그다음에 035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잠수함, 그런 거 민급 이런 것들 되는데, 그런 한 뭐 80여 척 만들어냈어요.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 있고, 그게 58척 있다고 그랬죠. 핵잠수함이 15척 있는데, 특히 핵잠수함 중에서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걸 전략 핵추인 잠수함 그래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상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계속 물속에 추적 감시하거나, 항공모함의 맨 전방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한다든지 수상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걸 공격 핵추인 잠수함 그래요. 그래서 공격 핵추인 잠수함에는 어뢰, 기뢰, 대함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 대지 공격 미사일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고 있고, 전략 핵추인 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그 핵무기가 주 무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예를 들면 러시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워싱턴을 겨냥하고, 미국 잠수함은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러시아도 미국도 겨냥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잠수함은 가장 은밀하게 있으면서 핵무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이제 임무들이 명확히 분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중에서 095하고 096은 아직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차세대 잠수함이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소음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야 된다. 새로 개발하는 단급이 있는데 그건 아직 노출이 안 됐어요. 그건 좀 상당히 진급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타입으로 미국의 전략 잠수함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시간 시운전, 모디파이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뭐 톤수도 한 16,000톤 이상, 그 다음에 SLBM도 그 진급 같은 게 12발이라고 했죠. 여기는 24발씩 했다. 이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디젤 잠수함은 60년대 초부터 개발을 했고 70년대 들어와서는 핵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74년도에 시아급 또는 샤급이라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74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5번째로 개발했는데 74년도가 프랑스에서도 핵잠수함을 개발한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핵잠수함을 개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을 창정 1호 시아급이라고 하죠. 이거는 1974년도에 실전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G랑1이라는 SLBM을 실어가지고 시험 발사를 하죠. 그게 G랑1은 한 2,500km 사거리라 이건 미국을 위협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G랑2, 3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에는 G랑2, 3를 실음으로 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중국 핵잠수함 수준은 왜 좀 형편이 없다는 이런 얘기다 하면 2004년도에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일본하고 뭐 미국 항공기들이 계속 추적하고 거의 한 달간 추적하면서 결국에는 백기 들고 부상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 소음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바다의 경운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중국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096함은 진급 잠수함 다음형인데 거기에는 소음을 완전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음이 많다.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수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극복한 것 같아요. 이제 SLBM 사거리도 어느 정도 10,000km 이상 하니까 G랑 3를 실어가지고 이 정도 극복했고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한 90년대까지 소음이 많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소음 수준을 줄이기 위한 소음 차단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음향 무반향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SLBM 그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사거리를 늘리는 그 역사예요. 경쟁 역사라고. 그래서 G랑1 같은 경우는 G랑1A 같은 경우는 2,500km 사거리가. 그다음에 G랑2 같은 경우는 7,200에서 8,000km. 그다음에 G랑3는 10,000km에서 12,000km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G랑3는 아직 그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자기들은 뭐 다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선전을 하고 있죠. 중국의 핵잠수함 기지는 최남단의 하이난섬이라고 있어요. 하이난섬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알려진 휴양지인데 거기가 이제 천해로 여기는 거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수심도 좋고 거기다가 또 지하기지까지 지하 동굴기지까지 파가지고 거기에는 뭐 잠수함을 20여 척을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지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인도, 호주 해가지고 에어 싸는 거잖아요. 못 나오게. 그걸 가장 뚫기 쉬운 위치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하이난섬이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치했다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길목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 기지를 만들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잠수함 전력을 비교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안 가지고 있는 나라 비교 안 돼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재래식 무기 가진 나라 비교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논리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핵잠수함을 15척이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비교할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 안 되잖아요. 순위를 매길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 안 되는데 아무튼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봉쇄를 뚫기 위해서 미국하고 대등한 전력을 갖추겠다. 그리고 2049년도까지는 미국하고 완전하게
겨룰 수 있는 위치로 가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SLBM으로 지금 잠수함 싣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국민 여론이 지금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왜? 북한의 핵잠수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된다. 여론이 2021년 그 통일연구원 그 여론조사에서 75.2%가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도 머지않아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 이게 대명제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모든 소형화해서 SLBM을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고, 미국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돼요. 그래서 미국도 과거에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겠다 하면은 좀 시큰둥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 공동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370여 척으로 보고 있어요, 전투함을. 그다음 미국은 한 290여 척. 미국은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면 결국에는 우수한 함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해요, 숫자도. 그래서 이거를 빨리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을 해야 된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란 말이죠. 이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를 한 겁니다. 미국 군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안보, 국방, 무기, 방위산업 현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고 심도 있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이제 시작합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사연들이 많은 조선소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이제는 한화오션이 됐는데, 이 조선소 굉장히 경쟁을 했던 것이 하나가 미국의 군함을 어떻게 MR로 정비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빅 이슈가 됐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이제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 관심이 참 많은 분야인데, 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위치입니다. 그래서 190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해군 조선소였어요. 해군 조선소.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냉전이 끝난과 동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군비 감축이에요. 거기는 조선소는 문 닫게 됐어요. 근데 조선소 터가 좋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미 연방 정부하고 필라델피아 정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르웨이 소속의 이제 그 회사, 조선소 이런 데가 이제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이걸 살렸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노르웨이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전문회사는 아커사, 이 그룹으로 넘어갔는데, 이래서 이제 이름이 아커 아메리칸 쉿빌딩 이렇게 변경됐어요. 근데 2015년에는 이제 드디어 필리 조선소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하고 하나오션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였는데, 이거를 하나오션에서 1억 달러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는데, 반면에 야, 그 경영 악화된 걸 받아서 어떻게 회생시킬 거냐. 근데 한국 사람들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의지를 가지고 회복을 시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군함 시장, 군함의 MR로라고 하는데, MR로, 정비, 유지, 보수, 이게 연 20조 정도 시장이래요. 워낙 군함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비 유지하려면은 자격증도 따야 돼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법이
우리한테는 막법인데 연안무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연안에 다닐 수 있는 선박,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미국인들 해야 돼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참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아마 이게 진출하면서 이제 미국 군함 엠말로 사업에 진출했으니 교두부가 확보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기술을 인정받으면은 지금 필립스 조선소가 미국 상선의 한 50% 이상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도 뛰어들 수 있고, 그러니 좌우지간 한국의 방산업이 지금 유럽으로 매우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주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진입하면은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미국 군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엄청난 건함 경쟁, 그러니까 선박 건조 경쟁이 불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선박 50% 이상 생산하고 있어요. 군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0배 이상, 230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생산 능력이 앞서 있어요. 미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그 대탕트 긴장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는 막 쇠퇴해가는 상태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그 해군성 장관 벨토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다 서치를 했어요. 탐색을 했어요. 탐색. 그래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은 쇠퇴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신기술, 언제 어느 시기에까지 딱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런 뭐 계획까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첨단화된. 그래서 미국의 이런 후진적인 조선 산업을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군함들은 태평양에 많이 있잖아요. 칠함대, 일본에도 있고, 이런 함정들을 정비 유지를 보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두 회사를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나오션 인수함으로써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지금 굉장히 눌려 있어요. 이 함정 척수에서.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우수한 함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숫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 370여 척 군함 전투함이, 미국은 한 290여 척 정도 얘기를 해요. 미국은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조선소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 그래서 이제 거의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미국의 이 필요와 우리는 또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제 어떤 군함을 예를 만들면은, 군함 같은 경우는 조선소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장비는 사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종합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과거의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장비를 사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한화가 이제 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해가지고 한화오션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화오션은 좀 유리한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한화 시스템 이런 데 전투 체계를 만들잖아요. 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 사오는 것보다 그룹에 사오는 게 훨씬 싸죠. 그래서 뭐 대의적으로 세계적으로 할 때는 유리하죠. 그런 것들이 자기 회사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배만 그냥 체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구성품도 만들어내는 경우는 종합 방산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뭐 엔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 전투 체계 만들어내고, 소나 체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잘 협조하면은 군함뿐만이 아니라 선박 상선도 건조하는데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국은 일단 태평양을 더 이상 미국한테 양보하지 않겠다. 왜 태평양은 니네가 장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그 구도련선을 딱 끊어놓고 들어오지 말라. 미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들 바다에 금 끊어놓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접근 전략과 중국의 반접근 모으게 하는 거. 여기 이제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벽돌 찍어내듯이 선박을 양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때 우리의 그 STX 조선소 이런 데 기술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뭐 LNG 선박 이런 데 뭐 기술이 노하우 유출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튼 조선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납품한 그런 선박에서 결함이 엄청 많았어요. 이 수주를 못 받으니까 그 조선소를 군함을 생산하는 데 동원했다고. 그래서 군함을 엄청나게 생산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축함 같은 건 사실 이지스 구축함 정도만 1조 정도 들거든, 한 척에. 그거를 막 벽돌 찍어내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선박 건조, 군함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미국은 하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조선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따라잡기 위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SOS를 친 거죠. 현재 중국은 370여 척으로 보고 있어요, 전투함을. 그 다음 미국은 한 290여 척. 이거 뭐 자료마다 조금씩 한두 척은 차이 나요. 그건 뭐 카운팅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2035년까지 440척을 목표로 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굴기를 누르기 위해서 미국도 2040년까지는 뭐 500척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계획이에요. 근데 사실 대만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한테 이제 군함 건조를 굉장히 협력을 요청을 많이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나 조선소가 이제 그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함으로써 그러면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군함도 수출하고, 우리 미국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11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초강대국이라 하잖아요. 이건 미국밖에 할 수 없어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미국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그 미국 따라가다가 러시아 망했잖아요. 항공모함,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하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요즘에는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너무 돈이 많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차라리 늘리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핵잠수함을 80척, 2045년까지 80척을 늘리자. 그 대신 항공모함을 좀 줄이자. 그리고 항공모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형 항모로 이제 바꾸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아무튼 그런 청사진을 내보내고 있고,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하고 동등하게 최소한 항공모함도 6척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만 전쟁이란 말이 화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은 그런 함정 건조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 기피하잖아요. 전함 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앞서가려고 노력해. 거기에다가 이제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은 음파로 통제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AI를 적용해, AI. 가다가 뭐 인공지능으로 피해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뭐 어선에 걸리면은 이건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은 회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런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중국은 따라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한 뭐 중간 정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무인 시장 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여태까지는. 그러나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는 터키, 중국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가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은 돼요. 근데 무인기 같은 가격이 싸요. 좀 비싼 거에 부가가치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맞춰가야죠. 우리 한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전력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만 우리가 뒤지고 나머지는 거의 압도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계속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까지 견제하려면은
그 함정도 크기도 키워야 되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하고만 계속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야 북한 이제 앞두는데 뭘 더 만들어.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18척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미 18척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조선소가 더 안 만들면 그러나 문 닫아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 그래서 한화나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도 기존에 만든 그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성능 개량을 해줘야 그 인력 시설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출하지 않으면 그 비싸게 들여서 건설한 그 조선소 시설을 문 닫아야 된다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은 명품이라고 소문나서 도산 한창호 뭐 3,000톤 같은 경우는 캐나다, 폴란드, 그다음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지금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건 명품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지금 필리핀, 뭐 페루 이런 데다가 2,000톤에 3,000톤짜리 수상 전투함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그런 걸 우리 주력 상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팔고 그쪽에 또 가서 MRO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기지를. 그래 정비 유지도 해주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선박 5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두려워하고. 근데 사실 퀄리티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 이걸 예상하면 기술 혁신밖에 없어요. 기술 혁신. 그래서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대량 생산에 저가로 하면은 뭐 원래 이런 군수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성능, 납기 이게 3대 요소예요. 경쟁력에 가격이 쌓여야 되고 성능은 유사 또는 우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납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에 K2 전차 뭐 수출하면서 2개월 먼저 납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히트쳤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 늦는데 늦게 배달하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그거 뭐 배달의 민족은 틀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장 키 요소다. 그래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지금 단합하고 있어요.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건전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이제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 혁신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